위대한 벤처들의 창업자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가들은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과 고객들의 미충족 욕구를 충족시켜서 가치를 창출하고 싶은 건 다르다는 거죠. 사회적 기업가라는 것은 결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들을 비즈니스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임팩트 스퀘어의 도현명 대표는 사회적 기업가라면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결국 사회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느냐에 대한 변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려면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어떤 문제가 얼만큼 변화됐냐,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 먼저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조직은 가치를 만듭니다. 근데 그 가치를 만드는 일들이 꽤 좋은 상태에서 더 좋게 만드는 것과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해주는 건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프랙티컬한 수준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기준만 고려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원인인가. 구조적인 것의 반대는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비만이 사회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들이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적인 이유로 비만들이 일어나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소득의 분위와 비만의 정도가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이 비만도가 소득과 반비례하는 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푸드 데저트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신선식품을 먹을 수 없는 음식의 사막지역. 근데 그 지역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죄다 빈곤 지역에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곳에서 그런 음식을 먹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값싼 음식들은 대부분 정크푸드다 보니까 식생활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또 현저하게 다수가, 이것은 대상자가 다수라는 얘기기도 하고 그 현상이 현저하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 자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취급이 되지만 그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낮은 어떤 국가에서는 사회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현저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고통이 해결되느냐에 대한 차원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는 상황은 영양이 섭취돼야 되는 안전의 욕구가 침해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누군가가 음식을 주게 되어서 먹게 되면 그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던 고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똑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거더라도 제가 돼지고기를 먹다가 소고기를 먹게 되면서 이 가치가 증가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다수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구조적일 때 우리는 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착하게 살면 가난해진다는 어른들의 말은 사실일까요? 그는 사회적 기업의 본질은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어쨌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돈을 버는 건 상당한 수준의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갈등 관계에 놓여있던 이 두 개의 가치를 중복시키고 융합시키는데 그 안에 당연히 갈등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고는 그냥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고용취약계층에게 그들이 50만원어치밖에 생산성이 없는데 150만원을 준다는 것은 100만원의 희생을 내가 감내하겠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몇 명에게는 그렇게 내가 희생해가면서 그들이 섬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간 다음부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간극을 줄여내거나 추가적인 소득을 이뤄내서 그들에게 그 돈을 주고도 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혁신인 거예요. 혁신이 없는 소셜벤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그는 사회적 기업 창업을 고민하거나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희는 이제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비즈니스에 사회적 가치가 인베드된 거예요. 완전히 포함된 거죠. 이 영역에 들어오는 거 저는 굉장히 권장해요. 누구에게나. 왜냐면 사회가 바뀌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대세로 보이거나 이러진 않지만 실제로 미래를 살아갈 지금의 20대 더 어린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살아가는데 포함되는 한 영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한번 일해볼까? 경험해볼까? 알아볼까? 너무나 저는 권장합니다. 다만 창업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영역에 들어오고 뭐 관심을 갖고 너무 좋은데 창업은 되게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창업을 많이 시키는 조직이기도 하고 창업자들과 많이 일하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창업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고 그게 아주 구체적인 특수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비즈니스가 잘 해결할 것 같다라면 들어오세요. 사회적 기업 요즘 좀 뜨는데 한번 해볼까?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볼까? 모델 캔버스 피고 이거는 스스로도 나중에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일단 들어오시게 되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는 죽대 있게 살아야 됩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 영역을 시작할 때보다 조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인프라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육성사업을 하고 예비 인증을 받은 다음에 인증을 받아야 돼요. 뭐 이런 경로들이 자꾸 설정돼. 마치 초등학교 가면 중학교,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취업이고 취업되면 결혼해야지. 이 인생을 여기서도 살 생각이 없다면 그걸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최종 판단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니까, 소셜 벤처니까. 정부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의 지원책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서 얻어내야지 그들의 말에 의존하지 마세요.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팀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극대화하셔야 돼요. 혼자 창업하는 팀을 저는 말립니다. 왜냐면 사회적 기업은요, 일반 벤처보다도요, 사회적 가치를 하나를 더 추구해야 돼요. 변수가 하나가 늘어난 겁니다. 그걸 한 명이 모두 다 감당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벤처를 하면 돈이라도 크게 벌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어서 주변에 팀이 잘 모이잖아요. 소셜벤처 그렇지도 않잖아요. 때문에 초기 시작할 때부터 최소 2명 이상의 팀워크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영역은 어느 정도 규모가 이르기 전까지는 경쟁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같은 산업군에 있더라도 어차피 전체 시장에 비하면 요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하지 마시고 협업하세요. 그래서 더 키울 수 있고 더 성장한 다음에서야 우리의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동맹이고 우군인 거예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협업에서, 팀워크에서, 네트워크에서 찾아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제가 항상 좀 권장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는 최근 발간한 젊은 소셜벤처에게 묻다 라는 책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의 중요성과 어떤 고민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 알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회적 기업의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기업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보다 사회적 기업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가고 그들의 동기입니다. 왜 시작했고 그 일들을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무수한 문제들을 그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 6명의 그 대표들을 인터뷰하게 된 이유도 그런 것들 보여주고 싶었어요.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들이 기사에서 너무나 성공의 결과들만 보여지는 것들이 안타까웠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쓰게 된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분명한 6명만 고르게 된 겁니다. 어떻게 고민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극복했다. 이게 실제로 이 영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이런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체인지메이커 34명을 만났습니다.